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요. 전 세계 금융시장을 그야말로 송두리째 바꿔버린 단 하나의 숫자에 대한 겁니다. 이 숫자의 비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바로 이겁니다. 1.71%. 어떠세요? 그냥 평범한 숫자 같죠? 그런데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바로 이 숫자가 지난 30년간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세계 경제의 판을 뒤엎어버린 어마어마한 변화의 신호탄이었습니다. 한 금융 전문가는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치 젠가 타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블록 하나가 스르륵 빠져나가는 소리 같았다고요. 와, 정말 아찔한 표현이죠? 모든 게 와르르 무너지기 바로 직전의 그 긴장감, 그 순간을 정확히 짚어낸 겁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여정을 한번 볼까요? 먼저 모든 걸 시작하게 만든 그 결정적 젠가 블록이 뭔지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왜 하필 세계의 조용한 채권자, 바로 일본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었는지 그 배경을 깊숙이 들여다볼 겁니다. 이어서 거대한 자본이 일본으로 돌아가는 대송환이 시작되면서 어떤 연쇄파장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새로운 지정학적 현실을 만들었는지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앞으로 마주하게 될 미래의 세 가지 길은 무엇인지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2025년 11월 10일입니다. 바로 이날 일본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1.71%를 기록했어요. 이게 뭐 그리 대수냐고요? 아니요. 이건 정말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지난 30년간 당연하게 여겨졌던 하나의 시대가 끝났다는 걸 알리는 아주 강력한 신호탄이었거든요. 네, 바로 이겁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건 딱 하나예요. 수십 년 동안 전 세계 경제의 충격을 흡수해주던 거대한 금융 완충제, 즉 세계 최대 채권국인 일본이 이제 그 돈을 다시 자기 집으로 가져가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상상해보세요. 그 쿠션이 사라지는 겁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이런 시스템이 30년 동안이나 유지될 수 있었던 걸까요? 그 배경을 알면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 훨씬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한번 그 구조를 파헤쳐보죠. 모든 건 1991년 일본의 자산 거품이 터지면서 시작됐어요. 그 유명한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된 거죠. 일본은 이 지독한 디플레이션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정말 모든 걸 다했습니다. 금리를 0%로 내리고 심지어 2016년엔 사상 초유의 마이너스 금리까지 도입했죠. 수십 년 동안 돈의 가치가 거의 제자리에 묶여 있었던 겁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일본에 사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기 나라에 돈을 넣어도 봤자 이자가 거의 안 붙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더 높은 수익을 찾아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죠. 그렇게 밖으로 나간 돈이 쌓이고 쌓여서 무려 3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일본이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 채권국이 된 순간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지점인데요. 일본에서 이렇게 쏟아져 나온 막대한 자금이 사실상 전 세계에 보이지 않는 보조금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본 돈이 전 세계로 흘러들어가면서 다른 나라들은 돈을 빌리기가 훨씬 쉬워졌고 이자도 아주 싸게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누려온 저금리 시대 배경에는 바로 일본의 이런 희생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영원할 것 같았던 이 균형이 깨지는 순간이 옵니다. 모든 계산법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거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걸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과거에는 일본 투자자가 미국 채권을 사면 이득이었어요. 아주 간단한 계산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환율 변동 위험 같은 걸 다 따져보면 똑같은 미국 채권을 들고 있는 게 오히려 손해가 나는 구조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 일본 기관 투자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손해보는 미국 채권을 팔고 이제 막 이자가 오르기 시작한 자국 채권을 사는 게 훨씬 합리적인 선택이 된 거죠. 자, 그럼 이렇게 거대한 돈의 댐이었던 일본이 수문을 닫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로 퍼져나갔던 물줄기가 마르기 시작하는 건데 그 파장이 어마어마하겠죠. 그 파장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 전 세계적으로 장기 대출 이자가 올라가요. 돈 빌리기가 더 비싸진다는 뜻이죠. 둘째, 캐리 트레이드라고 불리는 일본의 싼 이자를 이용해서 전 세계에 투자하던 1조 달러가 넘는 거대한 돈이 청산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랏빚 좀 많아도 괜찮아 라고 생각했던 시대가 막을 내립니다. 더 이상은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기간 프리미엄 상승이라는 게 그냥 어려운 경제 용어가 아닙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야기예요.
앞으로 집 살 때 받는 30년짜리 주택담보대출금리, 또 기업들이 사업자금을 빌릴 때 내야 하는 이자가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구조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의 부담이 커지는 거죠. 263%. 이게 일본의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금리가 아주 조금만 올라도 일본 정부가 내야 할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일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본처럼 빚이 많은 다른 모든 나라들에게 보내는 아주 강력한 경고등인 셈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금융시장 이야기를 주로 했는데요. 이 돈의 흐름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건 시장을 넘어서 전 세계 권력의 지도를 다시 그리는 지정학적인 문제로까지 번집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일본이 미국 국채를 얼마나 많이 들고 있는지 알 수 있죠. 오랫동안 일본은 미국의 가장 든든한 자금줄이었습니다. 미국이 막대한 재정 적자를 감당하면서 세계 경찰 역할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바로 일본이라는 가장 확실한 채권자가 있었던 거죠. 이건 단순한 금융관계를 넘어 전후 세계 질서의 핵심적인 한 축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미국의 진짜 딜레마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믿었던 가장 크고 확실한 구매자가 이제는 자기 나라 사정이 더 급해서 돈을 빼야 하는 판매자가 되어버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미국의 재정 정책을 든든하게 받쳐주던 기둥 하나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이 혼란 속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될까요? 관련 분석에서는 앞으로 몇 년간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3가지 정도의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질서 있는 가격 재조정 시나리오. 가장 가능성이 높고요. 좀 고통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관리하면서 넘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일본의 화려한 부활 시나리오. 일본 경제는 살아나서 좋지만 그 돈이 일본 안에만 머물게 되면서 나머지 세계는 아주 힘든 조정을 겪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모두가 피하고 싶은 최악의 길, 바로 부채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일본 금리가 통제 불능으로 치솟으면서 전 세계적인 위기가 터지는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은 시나리오죠. 그럼 이런 대변력의 시대에 투자자들은 뭘 기억해야 할까요? 핵심만 딱 짚어드릴게요. 첫째, 지난 40년간 이어졌던 채권의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둘째, 앞으로는 일본 엔화의 움직임이 세계 경제의 위험 신호를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될 겁니다. 셋째, 주식시장도 더 이상 과거의 밸류에이션에 머물 수 없어요. 더 높아진 금리라는 현실에 적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수십 년간 외면받았던 일본 국내 주식이 드디어 매력적인 투자처로 떠오를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바로 이겁니다. 자본의 가격 재조정. 지난 30년간 일본의 특수한 상황이 만들어낸 값싼 돈이라는 보조금 때문에 왜곡되었던 세상이 끝나고 이제서야 서서히 돈의 진짜 가격을 찾아가는 그런 거대한 과정의 한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세상은요, 훨씬 더 변동성이 크고 모든 것의 비용이 더 비싸지며 한 번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덜 관대한 세상이 될 겁니다. 일본이 전 세계에 보내는 메시지는 아주 차갑고 간단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당신들의 빚을 떠받쳐주지 않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그 거대한 보조금이 사라져버린 세상에서 과연 돈의 진짜 가치는 얼마일까요? 어쩌면 앞으로 몇 년간 우리 모두가 함께 그 답을 찾아가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일지도 모릅니다.